오늘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당연히 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요. 법적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 행사를 충분히 하는 건 또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도 또 헌재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헌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가진 헌법적 권리를 사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재판 자체가 선고가 많이 밀리겠군요. 네, 중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재판 절차가 완전히 그 선고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재청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시간 끌기다 이렇게 보십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렇지 않아도 온갖 지금 심판에 그 눈꽃을 새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상목 그 권한 대행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슈도 국회와의 분쟁에 있어서 그 권한쟁의 심판도 있고 사실 너무너무 골치 아파요. 근데 지금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가 내 재판 연기해줘라고 그것을 위헌재청 심판을 한다는 건 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재판을 계속 뒤로 끌겠다. 2월 26일 날 지금 결심 공판을 하겠다라고 내려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뒤로 끌겠다라는 그런 속내가 너무나 빤히 보입니다. 그래서 별로 그걸 지지할 수 없다. 아마 국민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2심에 가 있는 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거죠. 그런데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해서는 과거에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요, 사실. 그런데 제가 헌법연구자니까요. 헌법학계에서는 그게 아무리 그 선거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그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침해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논문들이 많아요. 문제 제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직선거법은 이제 무죄가 나올 것 같고 다른 뭔가요? 뭐 교사한 거 있죠. 위정교사 사건이 유죄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런 말들이 많아서 위정교사 쪽에 주로 이제 방어를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여기서 지금 실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니까 지금 와서 다시 그 공직선거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따져보고 싶겠죠, 당연히. 1심 때는 이게 무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따져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형의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출마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기본권이 제약이 많으니까 그야말로 이번에 2심에서지만 이걸 한번 위헌 여부를 한번 다퉈보자라고 신청을 한 거고 그 재청 신청했다고 해서 다 그 담당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재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재청 신청 기각하면 그렇죠. 지연될 수 없어요. 절차가. 그런데 재청 신청을 하는 건 당연한 권리인데 그 신청을 한 거 가지고 재판 지연 전략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략에 의해서 신청을 했겠죠.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이는 건 재판부가 할 것이고. 알겠습니다. 판례 자체가 너무 황당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선법 위반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판례가 허위사실 유포를 할지라도 자기 어떤 해명 과정 혹은 자기의 기억과 표현 과정을 가지고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보통 허위사실 유포도 상대 후보를 비방해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혹은 정말 선거에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 제공을 통해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때 이제 당선 무효형이 나오지 본인의 기억에 의해서 본인의 표현에 의해서 잘 모른다. 제가 김정일 최고님 친하다고 말하는데 제 그 표현이잖아요. 근데 또 상대방은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례에 대해서 당연히 본인이 가진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건 뭐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행사할 것 같습니다.